지난 대선 기간에 그 호남에서 열심히 또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골목골목. 예, 골목골목. 네. 감사 인사로 또 호남에 내려가셨더라고요.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자는 이제 경호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국민께 감사 투어. 국민께 감사 투어. 네, 그래서 네. 9군데 다녀왔는데요. 관절을 가느라고 급히 올라오는 바람에 3군데는 못 찍고 근데 장흥, 보성, 광주, 말바우시장은 다시 내려가기로 오, 아. 말바우 못 시장. 찍혔으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께 감사 투어. 뭔가 그래도 정치적 노림수가 있잖아요. 아니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진심으로 감사하겠지. 예. 진심으로 감사하겠지만 네. 뭔가 좀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생각도 같고 네. 노선도 같고 네. 얼굴도 닮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정청래가 네. 왔노라. 네. 승리의 기쁨을 안고. 네. 그때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네. 네. 뭐 잠깐 뭐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 그래요? 대단히 짧게만 보겠습니다. 네. 보다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바로 끊으세요. 네. 함께 볼까요?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왜 이렇게들 많이 모이셨어? 와 너무 많이 모이셨네. 무슨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아니 이거는 사람 많은데 가신 거 아니에요? 저기는 많이 저기는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갔고 나머지는 이제 모였고 저으로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네, 요 정도 하시죠. 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난 놀랬는데 네. 사람이 운집한 곳에 가신 것 같아. 한 군데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는 캔들라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는 한 10,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원래는 저걸 모르고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저거는 일정을 다 끝내고 순천만 국가 그 정원에서 좀 가볍게 산책이나 하자. 근데 매표를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잘 왔어요 했더니 저기 사람 엄청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르고 갔는데 저기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댓글에 눈썹 얘기가 많은데 네. 눈썹 문신하신 거예요? 아니 눈썹이 다 없어져 가지고 예. 지금 칠하고 왔습니다. 칠한 거죠? 네. 본인이 칠하신 거죠? 아니 우리 비서가 칠해줬어요. 근데 까맣게 탄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너무 어색하대요. 아니 네. 예전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보좌관님이 서해하셨던 분이랍니다. 여러분 오해 없었으면 문신이 아니고 네. 보좌관님이 서해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좀 됐나 봐요. 네. 네. 보좌관을 좀 문책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하게 네. 칠했군요. 아니,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길어요. 아 그렇습니까? 관자놀이까지. 여기까지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아이, 평소에 잘 칠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짧아졌어. 아이고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외부쇼라서 특별히 신경 쓰신 거예요. 왜 아니, 근데 그래? 박수산 씨 머리보다는 덜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부분은 눈썹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민주당 1, 2기 지도부들을 한남동 그 유명한 관저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기 지도부, 1기 또 최고위원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함께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진 하나 좀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이제 그 1, 2기 지도부들 다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우리 위원장님은 또 단둘이 또 찍었잖아요, 사진도. 네. 아유, 세상 행복한 표정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렇게 초대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호남 투어 중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좌관한테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네. 대통령 관저에서 네. 만찬이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누구 가요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 보안이다.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장흥, 보성, 말바우 시장 이렇게 일정이 돼 있었거든요. 순천 아랫장 시장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 바빠요. 그리고 못 가요 그랬대.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의원님 누구를 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몇십 명 부르면 그 여기 일정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하고 통화하는데 저 갈 건데 가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부르는데 했더니 1, 2기 최고위원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지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다시 급하게 올라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하고 그 다음 날 오전 일정만 하고 바로 올라왔죠. 갔는데 네. 아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갔는데 제일 일찍 가셨어요? 아니 좀 늦게 갔어요. 네. 근데 없어. 봤더니 우리 수행비서가 국회 의장 공간 앞에 내려놓더라고. 아니 뭐 도대체 그 전혀 다른 곳 아닙니까 거기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의장 공간 옆인데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그 경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잘못 왔다고. 다시 돌아서 이제 갔는데 그래도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만찬 장소 옆에 바로 연결된데 잔디밭이 있고 그 문제 뭐 수영장 있고 정자 있고 정자 있고. 네. 그리고 거기 갔더니 제가 거의 제일 늦게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호남도 그렇지만 이번에 관제 초대받은 의원들도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냥 그렇게 웃어요. 지금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네. 너무 어렵게 됐잖아. 그러니까 호남 3박 4일 다녀보니까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공기가 달라지고 하늘이 더 맑아졌대. 맞아. 네. 그리고 뉴스를 자꾸 보고 싶대. 맞아. 뭐 그런 건데 근데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날 모이신 분들도 그렇게 웃음꽃이 펴요. 근데 관제도 갔더니 막 이미 다 웃고 깔깔하고 막 화기애애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그래서 문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저 산 쪽에서 대통령이 혼자 걸어오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의전 비서관하고 이렇게 같이 쭉 내려오는데 한참을 한 100m는 걸어 내려오신 것 같아. 혼자 산속 근처에서 그 잔디밭 밑으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악수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 엄청 가깝게 매일매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네네. 그 좀 달라요. 어때요? 그래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인사를 했는데 네. 순간 네. 고개를 어느 정도까지 숙여 그리고 제가 고개를 숙이는 거 보고 다 따라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네. 좀 고개를 많이 숙였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너무 어색해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냐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대통령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님자 붙이기는 뭘 붙이냐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 따라서 다들 고개를 그 정도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명한테 내가 지적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거 너무 고개를 들 숙이는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팍 더 숙이고.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박찬대 원대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하지? 뭐 호칭을 어떻게 해? 대통령 이미지. 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로 하지?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기는 가만히 생각했더니 명통 그럼 어떡할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명통이요? 이재명 대통령 줄여서. 명통. 근데 내가 그건 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네. 조금 사사롭네요. 이야기가 다른 내용이 많은데. 다른 내용 많은데.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분들부터 저는 권위 리더십을 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깍뜯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조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항상 선봉에 서니까 제일 먼저 찍었어요. 제일 먼저 찍으셨어요? 네. 아니 무슨 권한으로? 내가 그냥 찍겠다 그랬지. 그래서 저게 두 번째 찍은 사진이에요. 어느 게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게. 저거는 두 번째 좀 자연스럽고 많이 사람들 찍은 다음에 했는데 처음에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제가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도 긴장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와. 제가
이게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찍었대요. 어. 그러면서 긴장이 잔뜩 된 상태로 그래서 그 사진은 못 쓴다고. 쓸 수가 다시 없다. 찍으라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교정해서 찍은 거예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인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개인 차원으로 찍으신 게 그리고 없죠? 서은숙 최고하고 임선숙 최고가 개인적으로 찍어준 것도 있어요. 아, 저한테. 있어요? 네. 어. 제가 미리 얘기했죠. 나 찍어라.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좀 좁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 위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파면 이후에 일주일간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너무나 기이하게도 수돗물 228톤을 썼다. 그래서 이거 너무 미스터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진 찍으면서 대통령 관저 모습이 조금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물을 담은 수조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두고 토요일에 참석한 분들이 개 수영장으로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바로 그냥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개 수영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외빈 방문 때 야외 행사를 하는데 조경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수경 시설이다. 온수 공급 설비 설치돼 있지 않다. 23년 가을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설치한 거다. 그리고 수경 시설 옆에 저 사진 보시면은 대리석이 넓게 깔려 있는데 네. 이 공간은 외빈 방문 때 식사나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이렇게 넓게 해둔 네. 거다. 이게 조경용이야? 이게 뭐가 예뻐? 네, 수경 시설도 좀 어색하고. 그리고 야외용이라고 하는데 거기 혹시 조명이 있던가요? 조명 그 예비. 저거는 그냥 잔디를 덮어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뭘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네. 이렇게 했고 좀 불필요한 시설 아닌가? 저도 가자마자 의원들이 다 이거 개 수영장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너무 얕아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조경용을 했다면 저렇게 시멘트 발라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게 무슨 조경이야? 자연스럽게 하겠지. 저기 보면 그리고 저는 조경용 아닌 것 같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낮게 내려갈 수 있는 단이 있어요. 계단이 맞아. 있어요. 네. 그냥 보여주기용이면 저 계단이 왜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조경용이면 되게 연꽃도 있고 그렇지 누가 저기 사각형으로 아니 이거 만들어? 무슨 조경이 이런 조경이 어딨어? 조경용이라면 연못 같은 형태를 하고 그럼요. 네. 수경식물 같은 것도 심어놓고 그렇겠죠. 네. 거기 개구리 몇 마리 넣어놓고 이렇게 보통 하는 거잖아요. 네. 가운데 뭐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놓고 저는 그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 저 바닥 모양도 그냥 목욕탕. 타일이잖아. 타일이거든요. 네. 조경용 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 수돗물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기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맞아. 저걸로 부족해요. 그러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작아. 네, 얕고. 규모가. 예. 만약에 매일매일 갈아도요? 에이 너무 에이. 저걸로는 안 돼요? 예. 어렵지. 200톤인데 일주일에. 근데 저희는 저것도 좀 의문스러웠지만 그 정자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자. 정자 꼭대기 처마가 예를 들면 조선의 그런 처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저기는 좀 들나왔는데 무슨 상투 뜬 것처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뾰족하게 저게 아. 한국의 건축 양식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누구는 또 저거 일본 양식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네. 저게 원래 이제 비엔날레 전시돼 있던 그렇습니다. 거를 김건희가 마음에 든다고 뜯어서 옮긴 거고요. 네. 원래 전시물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저 지붕이. 네. 그걸 옮긴 다음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의혹을 가지실 만하죠. 한국의 기와집 양식 정자 양식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사람이 몇 명이 쉬기도 좀 좁은 작은 거였어요. 네. 근데 그걸 왜 세워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 미등기죠. 뭐 그렇다고 저는 들었어요. 기사에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지금 수영장인지 뭔지 이 정체를 알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돗물을 썼다는 것도 나는 납득이 안 아니 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 네. 왜냐면은 이 관제에 입주한 직후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수도량이 늘어서 이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것 때문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워.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 이렇게 폭증한다고 네.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12월 달에 더 늘었잖아요. 무슨 수영물 아무리 온수를 쓴다 그래도 12월 달에 저렇게 늘어. 또 온수는 없대요. 네. 맞아. 어제 가셨던 분들은 이게 온수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런 건 알 수는 없었어요. 알 수 없어요? 예. 네. 근데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온수도 그래서 있었다. 저희가 몇몇 사람들이 혹시 개털이 있나 보자. 그래서 막 개털 주로 다니고 막 했는데 개털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것도 역시 미스터리로 아, 네. 남은 상태에서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는 아니 저기 의원님 저기 그거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 관저 들어가실 때 대통령님들 찜찜하지 않으시냐고 괜찮으시대요 진짜. 또 행여나 또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예, 그런 거 안 됩니다. 이 시대 참 궁금인으로서 또 호기심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대통령 근데 발언 옮기지 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 그냥 뭐 어떠냐고. 근데 저희가 올라갈 때 보니까 철조망은 있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철조망이요? 그때 체포 때 철조망 친구 했잖아요. 네네. 그건 없어졌더라고. 근데 거기가 가보니까 가파른 경사더라고요. 그래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철조망도 없고, 근데 올라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화면에 우리 많이 봤던 체포 하얏트 때. 쪽에서 봤던 네. 거기를 다 갔죠. 그 이상했을 것 같아 기분이. 네. 야. 그래서 제가 그건 여쭤봤어요.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근데 청와대 수리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그 법사위원장님, 네, 청와대가 빨리 수리가 돼야 이제 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 개방하고 그 관광에 대비한 일만 계속하고 있던데 아직도 그 문제가 심각하던데. 청와대 대통령 관저까지는 공개가 안 됐답니다. 그 입구까지만 공개됐고. 네. 근데 좀 낡은 시설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는 빨리. 근데 아니 일단 출입 통제를 시키고 그 관광 홈페이지부터 막아야죠. 그게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안 됐어요. 신축 공사하고 있대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관광객을 그거는 위한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즉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한다고요? 누구신데 지시를 해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아니 대통령실 아니 비서실 지시라는 단어는 사과하시죠. 제 학교 후배거든요. 아 후배. 아니, 그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민원 넣겠다. 네. 빨리 하라고. 네네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네 같아. 맞아요. 예. 예,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꼼짝을 안 하고 바로 있어요, 바로 아직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그리고 고맙습니다. 매불쇼 민원 사항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즉각 청와대는 빨리 조치를 하고 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지시할 수는 없고 앙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워낙에 그 지난 대선 기간에 슬로건 자체가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본인이 대통령인 걸로 지금 착각하는 듯한 아니, 그러니까 모양. 호남 이번에 3박 4일 가니까 네, 실제로 대통령이 못 온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가장 이재명스러운 정청래가 왔다. 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온 거와 같다. 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리고 얼굴도 많이 닮아졌대요. 이제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 얼굴이 좀 닮아간다면서요. 인식은 처벌 못한다고 했죠? 인식은 처벌 불가합니다. 최찬영님 2시 반입니다. 네네, 자 빨리 네. 지나갑니다. 이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관저 방문기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1, 2기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한 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정치적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호남 감사 투어 중에도 급하게 올라온 것을 보면 새 정부가 당내 결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이 되었던 관저 내 수경시설에 대한 정청래 위원장의 현장 증언도 주목됩니다. 조경용 시설이라는 공식 해명과 달리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은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228톤의 수돗물 사용량 증가가 과연 저 시설 때문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후배인 비서실장에게 지시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는 단순히 건물 수리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상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여전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청래 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에서 새 정부에 대한 여당의 든든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